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코텀스 중에 FOB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FOB는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지 선적항에 접안한 선박에 선적하면 수출자의 의무는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적된 시점부터 수입자가 목적항을 지나서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 책임을 커버합니다. 즉 도어투도어 운송 구간에 있어 수출지의 공장에서 온보드 시점까지의 운송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고 온보드 이후 시점부터 수입지의 공장까지의 운송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항공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FOB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FOB는 이론상 해상 운송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FOB 인천공항 조건으로 사용해도 문제를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출자가 상업송장의 FOB 가격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입니다. FOB 조건에서 수출자는 상업송장의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FOB 가격은 공장 출고 가격에 수출지의 내륙 운송비와 수출 지터미널 비용을 합산한 값입니다. 공장 출고 가격은 다른 말로 EXW라고 하는데 수출 물품의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와 전기료, 인건비를 포함한 제조 경비, 마케팅 비용, 포장 비용 및 수출자의 마진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물론 공장에 도착한 트럭에 물품을 상차하고 보박하는 작업비도 EXW 가격에 포함됩니다. 내륙 운송비는 수출지 공장에서 수출 물품을 선적하는 항구 혹은 공항까지의 트럭 운송 비용입니다. 해상 FC의 화물의 경우는 컨테이너 샤시를 이용하여 선적항의 컨테이너 야드에 반입되니 컨테이너 운송료가 내륙 운송비로 발생되겠죠? 이후 컨테이너 야드에 반입된 시점부터 선박에 선적되는 시점까지 터미널 부대 비용이 발생됩니다. 대표적으로 터미널 핸들링 차지와 부두 사용료입니다. 결국 FOB 가격은 수출지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수출지를 떠나는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는 시점까지 발생된 모든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FOB는 수출자가 선적 시점까지의 비용을 커버한다 혹은 수출자가 부담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수출자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선적 시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송장의 가격 조건이 FOB 부산항구라면 수원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공장 출고 가격과 수원공장에서 부산항구까지의 내륙 운송비, 그리고 부산항에서의 부대 비용이 상업송장 FOB 가격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업송장 총액이 FOB 13,000원이라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13,000원을 결제합니다. 수출자는 13,000원을 받아서 수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입비, 제조 경비, 내륙 운송비, 항구 부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자신의 마진 3,000원을 취합니다. 결국 FOB 가격은 수출지의 내륙 운송비와 선적항의 부대 비용에 대한 견적을 수출자가 직접 산출해서 FOB 물품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수입자에게 FOB 가격을 결제받아서 수출자가 수출지 내륙 운송사와 포워더에게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OB 가격은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지 항구에 접안된 선박으로 물품을 선적하는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상업송장에 포함한다는 뜻이군요. 다시 말해서 선적 시점까지의 FOB 가격을 수출자가 만들어서 그 비용을 수입자에게 받는 것이니 수출자가 선적 시점까지의 비용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불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군요. 네, 당연하죠. 만약 수출자가 FOB 가격에 내륙 운송비를 2,000원 포함했는데 실제 운송비가 3,000원 발생되었다면 수출자의 마진에서 1,000원이 마이너스 처리되겠군요. 네, 잘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수출자가 수출지 내륙 운송사에게 견적받은 내륙 운송비를 그대로 FOB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 플러스해서 FOB 가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수출지 항구 비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상 운송 구간별로 수출지 항구와 수입지 항구에서 발생되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와
보도 사용료 등의 항구 부대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해운이라는 선사인데 문제는 고려해운은 원양 선사가 아닌 아시아 시장을 서비스하는 선사이기 때문에 미주와 유럽 노선에 대한 항구 부대 비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해상운임은 수출자 혹은 수입자에게 청구되는데 그 기준은 인코텀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상운임은 선적항에서 선박의 화물을 선적하는 시점부터 목적항에 선박이 접안하는 시점까지의 해상 운송비입니다. EXW, FCA, FOB와 같은 조건은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해상운임을 청구하는데 그 이유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시하는 상업송장의 가격에 해상운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FOB를 포함하여 EXW, FCA 조건은 수입자가 포워더에게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 견적을 요청하고 수입자가 해상운임에 대한 가격 협상을 포워더와 진행하는 조건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 물량이 상당하면 포워더에게 좋은 견적을 제시받고 가격 협상을 할 때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자가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낮은 가격으로 제시받는다면 수입 원가는 그만큼 낮아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이상의 수입자는 수입할 때 FOB 조건을 선호합니다. 물류비가 낮아지면 과세 가격도 낮아져서 수입 신고할 때 관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반면 CFR, DAP 등과 같은 조건은 수출자가 포워더에게 해상운임 견적받아서 상업송장 가격에 포함합니다. 이때 해상운임 견적 시점과 실제 선적 시점의 해상운임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 해상운임의 견적 가격에 일정 금액 플러스해서 CFR 가격을 만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입자에게 CFR 조건이 결코 유리할 수 없으며 FOB를 수입자가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FOB는 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수출자에게 지정된 포워더 정보를 전달합니다. 영어로 Nominated Forwarder라고 합니다. FOB에서 수출자는 수입자에 의해서 지정된 포워더에게 선적 스케줄 문의와 선적 부킹해야 합니다. 결국 FOB에서 수출자가 컨택하는 포워더는 수입자를 위해서 일하는 수입자의 운송대리인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트레이더허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